박앵커의 올인 100만 원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번 주까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HTS 제 계좌 직접 열어서 이 시간 동안 매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투자금을 어떻게 불려 나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종목을 선정할 건데요. 방송 최초로 실전 주식 매매가 되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동일한 심정으로 종목에 조금 절박함을 담아서 선정할게요. 종목 선택권은 단독 저의 권한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종목을 주시고 그에 따라 제가 설득을 당하면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채팅창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제가 현혹돼서 또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종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없습니다. 다양하게 열어둘 거고요. 대본도 역시 정해진 바 없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보시고요. 자, 이 시각 채워주실 분은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박재영 차장,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매일같이 저와 함께 이 시각 꾸려주시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데요. 두 분이 있어서 저는 또 든든합니다. 자, 저희 이 계좌 잔고를 좀 보고 시작을 할까요? 월, 화, 수 동안 어떤 종목들을 샀었는지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볼게요. 자, 신한아이 제가 쓰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우리은행은 1.59% 수익을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15,700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15,950원 꾸준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어제 샀죠? 어제 저희가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시간에만 매수할 수 있어서 현재가 10,000원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1.3% 오늘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정말 다양한 감정을 저에게 줬던 종목이에요. 어제 5% 급락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단숨에 5% 이상 급등으로 다시 한번 손실금을 싹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재영 차장님께 얘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저희 하이비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5% 빠질 때 차장님께서 너무나 일일비할 필요 없다. 지금 안 산 사람들은 실적 나오고 나서 되게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5%가 짧은 하락폭도 아니고요. 좀 큰 건데 오늘 단숨에 만회하네요. 자신 있으셨던 거예요? 자신 있었다라기보다는 어제 하락이 사실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던 건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IT 쪽 실적 좋거든요. 오늘 네. SK하이닉스 주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빠졌는데 외국인이 안 팔고 실적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하이닉스 급등하면서 IT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 업종이 돌아온다라고 펀더멘탈에 따라 간다라고 본다면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래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버텨보자라고 했던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에 100% 다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5% 빠지면 좀 떨리겠죠. 그쵸. 근데 지금 해봐야 20% 정도 비중이잖아요. 전체 투자 금액에. 그래서 20% 투자 비중에 5% 빠져봐야 전체 수익금액에서 손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좀 버텨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역시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 올라올 때도 그만큼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또 하이비전입니다. 6% 급등의 주역이 외국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차장님, 저 좀 봐주실까요? 추가 매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몇몇 종목을 좀 채워놓고 여기에 중국 관련 소비주도 좀 넣어보고 저평가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도 넣어보고 그쪽이 방향이 조금 더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요. 지금 사실 물타기를 한다라고 해도 한 20-30% 빠진 다음에 물타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물타기 하는 거는 의미가 네. 좀 없다라고 보고요. 또 오를 때도 한 20-30% 올라서 추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간 수준에서 좀 더 주식을 사본다면 모를까. 이럴 거면 그저께 30%, 40%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네. 좀 성급하다라고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뭐 저야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을 좀 대변하니까요. 올라가니까 괜히 또 이 탄력 받아갈 때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만 또 이렇게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봤고요. 자, 가온미디어 체크해봐야겠죠. 권주임님, 어제 저희가 아쉽게도 이 10,000원 밑에서 사자셨는데 이 시각 저희가 살 때 그 현재가로 매수를 해야 돼서 10,000원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 불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건 뭐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가온미디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종목 토론실에 오늘같이 모두가 올라가는 날 혼자 하락 실화입니까? 실화인가요? 오늘 괜찮나요? 네. 이제 그 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괜히 장이 속상한. 굉장히 좋을 때는 또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내가 종목 선택을 잘못했나. 그러나 이제 저의 좀 투자 성향은 좀 떨어지는 곳에서 좀 이제 모아보는 전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뭐 다시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 뭐 이런 것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좀 주식이 조정받을 때 좀 모아가는 재미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5월달, 6월달에는 또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또 결국엔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런 좀 그 성취감이 오히려 더 네. 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내가 옳았다. 근데 어제 목표가 14,000원 주였잖아요. 근데 이 철옹성 같은 이 14,000원의 벽이라는 글도 제가 봤거든요. 살짝 불안해서요. 한 번 더 네. 확신해주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자면 이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분봉을 보면은 굉장히 하루에 등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일봉, 주봉. 이 회사의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월봉 흐름상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14,000원 그리고 밑에는 9,400원대를 이제 지키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왔죠. 이러한 그 흐름은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 AI 스피커에 대해서 시장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 스피커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또 다변화되고 그리고 IoT, 스마트홈에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차트의 흐름은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상승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굉장히 설레지만 또 핵심 있는 말을 해주셨네요. 저희 기대하면서 가온미디어 지켜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성철님께서 오늘 좋은 얘기를 포착해 주셨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요. 위닉스가 오늘 좋다. 어제 박지영 차장님께서 추천주로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었죠. 위닉스. 오늘장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위닉스 제가 어제 고르지 않았는데 약간 갑자기 마음이 묵직해지는 느낌인데요. 박지영 차장님, 위닉스의 오늘 상승. 거 봐라, 내가 간다 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시죠,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런 방송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고 사실 시장이 뭐 어제 같은 시장에서 좀 돌아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보고요.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1.5% 오르는 거 가지고 뭐 호들갑 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2만 원 위에서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2만 원대를 꽤 뭐 짧다면 짧지만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 이 가격대를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만 원대 위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닉스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방송 계신 분들은 이 두 종목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우리은행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지금 수익률 저희가 월요일에 샀고 1.59%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고 나름 안정적인 이 심정을 들게 해주고 있는데요. 뭐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약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요. 일단 오늘 뭐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노무라, CS증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박지영 차장님, 제가 오늘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은행이 은행사들 중에 유일하게 개성의 지점이 있대요. 아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좀 닫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또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한껏 열리는 시기 아닙니까? 뭐 은행 이것도 좀 스토리 없나요? 이걸로 급등할 수 없을까요? 대북 관련주로 묶기에는 사이즈도 너무 크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지금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를 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는 아니지만 정상금리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금리가 만연해 있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채금리가 3%를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뭐 가장 좋은 게 은행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시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에 지점 있는 것도 뭐 매력적이네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요. 개성에 지점 있으면 뭐 또 괜히 엮여서 또 원래 모멘텀에 한 번 더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가온미디어 안정적으로 포트에 저희 다운을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인데 네. 의료 로봇과 관련된 아주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인공 관절 쪽으로 돼서 이 로봇에 대한 좀 특화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 로봇 관련 시술로만 임상이 4만 건 정도 이렇게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되게 제약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들의 좀 영업이 굉장히 좀 활발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그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은 양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제품이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중재 시술과 보행 재활 그리고 인대 재건 수술 등 이러한 그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 강화가 된다면 재활 로봇 시장도 이제 막 성장기지만 향후에 굉장히 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IBM의 뭐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은 연간 뭐 4조 원 단위로 시장이 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공관절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FDA에 대한 3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솔루션 1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분기에 FDA 이러한 그 임상 승인이 된다면은 향후 이제 북미 시장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핫한 분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들어와서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 주셔서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제 좀 강하게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수급적으로는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요. 이런 게 제대로 대중화되고 완전히 로봇에게 믿고 맡기고 뭐 이런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현재 그 굉장히 이제 시장을 좀 보자면은 네.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로봇 이 의료 기술 시장만 하더라도 한 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국내에만 구탄됐을 때. 그러나 이제 2017년, 2018년으로 봤을 때는 7조, 8조 원까지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 로봇이 지금 부산 센텀병원에 이미 그 납품이 돼서 인공관절에 특화된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7개 아산병원 말고도 7개 대학병원에 이러한 그 수술 장비를 도입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결과 좋다면 또한 그 수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로봇 시장에 관해서는 바이오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장주로는 이제 미래컴퍼니가 있습니다. 미래컴퍼니가 거의 오늘 5% 이상 급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 동생뻘로 이제 이 큐렉소가 아마 영향이 아마 오후장에나 한번 올 겁니다. 따라서 한번 이거를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컴퍼니의 아들 동생 뻘 큐렉소 오후장 기대해 볼 만하다 이야기 주셨네요. 지금 장에서는 딱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박 차장님, 이 큐렉소 저는 좀 생소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이 솔솔 가요. 차장님은 아시는 종목이세요, 원래? 네, 저도 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인공관절 수술하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원래 야쿠르트가 가지고 있다가 그 전에 다른 회사 야쿠르트에 넘어갔다가 사실 이런 수술이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기 어려워서 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에 팔려갔죠. 든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모회사, 모그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매력적이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큐렉소 좋습니다. 제2의 바이오 종목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 본다. 오늘 오후장도 기대된다라고 또 저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기대해 보면서 바라보겠고요. 박 차장님의 종목도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위닉스가 또 상승부를 타고 있으니까 괜히 제가 놓친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한데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신세계 INC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신세계 해드릴 INC. 건데요. 네. 이건 알아요. 올해 초에 정영진 부회장이 신세계를 한국의 아마존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러면서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에 신세계가 온라인에 목숨을 건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저희 와이프는 마트를 잘 안 가요. 네. 쓱 빼고. 쓱하죠, 쓱. 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거기 투자도 안 하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마트와 신세계는 그런 이제 편견을 깨고 그쪽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초에 1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신세계 INC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세계그룹 성장에 따른 수혜가 커질 수 있는 기업이 신세계 INC인데요. 그 이유는 이 신세계가 유통점이 확대될 때마다 네. 이 신세계 INC가 설비를 깔아줍니다. SI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신세계그룹이 뭐 스타필드라든지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핵심은 그 이마트24예요. 편의점인데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메리트를 점주들에게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야간에는 무인화 점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화 점포 하려고 그러면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세계 INC의 실적은 이마트 그룹, 신세계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세계 그룹,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로만 보더라도 꽤 괜찮습니다. 이 회사가 1월 달에 7만 원, 8만 원대 했었어요. 지금 시총이 2,800억인데 1,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원, 8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 그렇죠. 17만 많이 원. 올랐죠. 오,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했는데 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성장 전략에도 부합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738억입니다. 그리고 장부에 투자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162억이에요. 장부가가 162억이면 실제 거래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의 뭐 과거에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현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도 굉장히 괜찮고요. 신세계그룹의 핀테크가 확대될수록 수혜가 됩니다. 이 회사의 솔루션 사업부에서 SS페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SS페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세계 INC의 플랫폼 사업부의 실적도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저희 집도 SS닷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그렇게 자주 안 가는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에 뛰어들어서 승부수를 낼 것이냐를 정영진 부회장이 승부수를 건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신세계 INC다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받았고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3일 연속 올라온 것도 뭐 그렇고요. 뭐 다 좋아요. 상승 탄력도 좋고 수급도 받침되고 뭐 스토리나 이슈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16만 8,500원. 한 주, 두 주 사면 잔고가 좀 위협을 받아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도 될 정도인가요? 저희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20주 샀잖아요. 네. 한 주 사면 비중상으로는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사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이고 저희가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권주임님, 네. 신세계 INC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두 분은 예, 왜 좀- 서로 종목 계속 좋다고만 하세요? 네, 좋은 종목을 가져오는 거 그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덧붙여서 이제 보자면은 향후에 그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좀 추세를 보자면 백화점이 다 문을 닫는 등 그러한 추세가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신세계 INC는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날 19만 5천 원을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제 상승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좋은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주임님도 신세계 INC 선택하시죠? 왜 큐렉소 선택하셨어요? 근데 저는 유통 쪽은 아직까지는 관심 있게 보지는 그렇지 않고요. 않아서. 그리고 이제 네.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좀 이런 앞으로 희망적인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사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PD님 시간 괜찮나요? 제가 준비한 것도 해도 돼요? 네,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인데요. 흥국 기계 장비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사실 굴삭기 관련한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관심도를 좀 높여갔었는데요. 흥국이 0.47% 상승세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영의 궁금주로 오늘 꼽아봤는데요. 봐주시죠. 흥국 괜찮을까? 자, 제가 투자 포인트도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이 두 분이 흉내낸 거죠. 건설 기계 부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굴삭기 이 하단에 들어가는 롤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굴삭기 한 대에 8개에서 한 20개 정도 롤러가 장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어찌됐건 교체 수요가 있는 거라서 주기가 있는 거라서 계속 교체되는 수요도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는 우리가 잘 아는 볼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굵직한 이 굴삭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증가하면서 중국 법인 순이익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260%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이 종목 한번 두 분이 허락한다면 또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답변해 주실까요? 박 차장님 먼저 하실래요? 저는 여기서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저께였죠? 캐터필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고 상반기까지는 괜찮겠지만 가이던스 제시한 게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흥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진성TC랑 비슷해요. 네. 진성TC랑 재무제표를 비교를 잠시 해봤는데 뭐 실적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비슷하고 아이들러, 롤러 이런 거 만드는 이제 섹터도 비슷하고 한데 그런 업체들도 최근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뭐 기다렸다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빠질 때 괜히 이런 기계주들 건드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사자라고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권주임님 동일한 의견이세요? 아니면 저한테 좀 더 힘을 실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미국 관련돼서 이제 캐터필러 시장에 대한 좀 악화된 컨센서스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흥국이라는 회사의 이 최근의 상승 흐름은 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이제 함으로써 네. 이제 5월 초쯤에 25일에 상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주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무상증자를 한 주를 이제 받으려면 이제 또 5월 3일까지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거의 종목의 한 95%는 급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이틀 전에 했죠. 4월 23일 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개인 고객들이 이거 어때요?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네. 예,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이 가능하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은 무상증자만으로도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좀 의견은 좀 반대이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시무룩해지네요. 일단 열심히 찾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흥국 두 분 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굳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지금 건드릴 필요 있겠느냐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은 좀 포기할게요. 자, 두 분의 종목 중에 제가 오늘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래요. 두 분의 종목이 다 마음에 들어요. 큐렉소 이야기 들어보니 관심도 가고 또 오후장에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제 심장이 뛰게 하네요. 그리고 신세계 INC는 저도 사실 꾸준하게 신세계 그룹주의 향방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INC 한 번씩 보면서 올라갈 때 탄력이 상당히 좋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탄력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고민되는데. 사실 둘 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54만 원 정도 남아있는 금액으로 꾸려 나가려니 지금 좀 성급하게 잔고를 너무 가득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생소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나서 탄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큐렉소 선택하겠습니다. 큐렉소 매수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1,45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큐렉소입니다. 매수 체결 한번 시도를 해보죠. 네. 권주임님, 몇 주 살까요? 네. 뭐 일단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그 리스크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5주 정도. 5주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5주 정도 사고요. 예, 다음에 만약에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당장 내일 뭐 10%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영향이 좋아 보입니다. 변동을 감안해서 일단 크게 늘리진 않겠다. 자꾸 호가가 올라가서 빨리 매수 일단 넣어놔야겠어요. 괜히 초조해지네요. 11,500원으로 일단 매수 체결을 걸어놨습니다. 체결이 됐을까요? 잔고창을 열어보면 네, 들어왔습니다. 11,500원으로 저희가 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나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인가 큐렉소 저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참 본의 아니게 이쪽 자리에 앉는 분의 종목을 제가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자리 탓은 아니겠지만 이 자리가 아이 컨택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렇긴 해요. 사실 이렇게 눈빛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보통 네. 설득을 할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제 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좀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그렇죠. 어제 제가 가온미디어를 샀지만 어제 방송 보시다가 박 차장님의 이야기에 위닉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저보다 조금 더 웃고 계시겠죠. 물론 가온미디어 저는 앞으로 더 가리라 제 선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제가 이야기 나누느라 이 창이 잘 못 봤는데요. 안 사면 안 되나요? 54만 원 남으면 현금도 종목인데 그렇죠. 마을님께서 또 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54만 원도 종목이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큐렉소 가시나요? 레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성철님은 신세계 INCO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내일 성철님과 제가 누가 웃게 될지 궁금하네요. 성철님 내일 꼭 이 시각 참여하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 두 종목 저희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주임님, 제가 이렇게 성철님이 신세계 INC 했지만 전 큐렉소 선택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이제 뭐 서로 경쟁 관계에서 선의의 경쟁 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큐렉소라는 이제 기업 선택은 약간 좀 그래도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이제 영향이 미쳐서 좀 8,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요. 그 증자는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모회사인 한국야구르트의 그 협력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쪽의 영업 판로 개척이 어느 정도 코어가 이루어진다면 큐렉소의 좀 성장성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 다시 한번 확신 실어 주셨으니까요. 믿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잔고를 걱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좀 많은 한계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걱정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포트 점검하면서 내일 또 저희가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다양하게 종목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짧게 얘기하겠어요. 권주임님, 큐렉소 목표가. 네,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정도 잡고 단기 차익 실현 노리고요. 네. 그 밑으로 이제 하단에 이제 121선이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이제 그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칼같이 121선이 한 1,4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10,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13,000원 정도에서는 뭐 단기 차익 실현으로 뭐 2주, 3주 이렇게 매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가격을 잡고 재시면 되고요. 한 6월 달까지는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스윙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네. 비중을 많이 실으셨다면 뭐 그렇게 분할 매도 하셔놓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스 목표가 13,000원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긴장을 해서 인중에 땀이 다 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 시각 이 종목 선별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선택까지 지켜봐 주셨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전략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 권홍석 주인과 또 어김없이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